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들인데요. 이게 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모두가 대학 가는 시대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뭐랄까 태생적으로 급이 다르고 교육의 역할도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할까요? 오늘 이 영상 클립이랑 텍스트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죠. 사람이 가진 질이라는 게 경제력이랑은 또 별개로 상, 중, 하로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꼭 계층 상승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시각인데 이게 특히 요즘 고학력 사회 문제랑 연결되면서 되게 독특한 해법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으로 교육의 의미, 사회 구조에 대한 다른 생각, 또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미래 경로에 대한 질문까지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볼까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나뉜다.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자료에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가난한 집에서도 정말 뛰어난 자질, 그러니까 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있잖아요. 소위 귀족 집안, 잘 사는 집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력 세습이랑은 다른 거죠. 아, 그럼 이 상중하 자질, 이게 사회 구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냥 계층 나누는 게 아니라 협력 구조 이런 걸 강조한다고요? 맞아요. 상층 자질을 가진 사람도 혼자서는 뭐랄까 큰 일을 못 하니까요. 중하 자질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책임의 무게인데 실패했을 때 상층은 가물이 몰락할 수도 있는 큰 타격을 입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고 뭐 다른 길 찾아볼 수도 있다. 좀 더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구조를 막 뒤엎으려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와,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요즘 대학 진학률 거의 100%다 이러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선 베이비붐 세대 때는 대학 나온 사람이 한 30%, 근데 X세대는 70%, 지금은 거의 100%잖아요. 교육 수준은 엄청 높아졌는데 정작 이 고학력자들이 갈 데가 없다, 할 일이 없다, 이 현실을 사회적 비틀림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가도 삼성 같은 데 가도 만족할 만한 일을 찾기 힘들고 또 기성세대는 자리 안 비켜주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많은데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품어주지 못한다는 거군요. 예전엔 대학 졸업장이 어느 정도 딱 보장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네, 심지어 어렵게 대기업 들어가도 자기 역량을 펼칠 기회를 못 얻어서 좌절하고 아예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내놓는 해법이 진짜 파격적이에요. 그게 바로 30대까지는 공부 기간이다 이거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하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20대는 당연하고 30대까지도 뭐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당장 뭐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욕심은 좀 버리고요. 사회를 깊이 연구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 갈고 닦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직장이든 공직이든 뭐 종교 활동이든 상관없이요. 이 시기는 배우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이런 거죠. 작품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논문 같은 걸 써야 하나요? 꼭 그런 학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뭐 리포트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결과물 아니면 사업 계획 같은 거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죠. 중요한 건 30대까지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준비한 결과물, 이 작품을 40대라 됐을 때 사회에 딱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냥 어디 취업하는 게 아니라 작품의 주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펼쳐나가라 이런 비전인 거죠. 기존의 취업 패러다임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와, 진짜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작품 만들기를 사회가 좀 지원해주고 그러나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정부 지원 같은 게 너무 IT 분야에만 쏠려 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사회는 사실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필요한데 지원이 한쪽으로만 가니까 너도 나도 IT 창업에 뛰어든다는 거죠. 아, 그 결과는 좀 뻔할 것 같은데요.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료 보면 성공률이 정말 낮다고 나와요. 뭐 수백만 명에 뛰어들면 100명도 성공 못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마치 소수의 스포츠 스타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금으로 지원받은 자원만 쓰고 실패해서 사회에 부담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깊이 파야 하는데 지원금 때문에 다 IT로만 몰리는 이 현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오늘 이 자료들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성공에 대한 기존 생각들의 정면으로 좀 도전하는 것 같아요. 뭐 타고난 자질론부터 시작해서 고학력 사회의 문제점, 또 30대까지는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제안, 그리고 IT 편중 지원 비판까지.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 또는 당신 커리어에서 진짜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 특히 지금 20대, 30대를 보내고 계시다면 당장 눈앞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과 이 자료에서 말하는 긴 호흡의 작품 만들기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쩌면 당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터뜨리고 정말 오래 지속될 가치를 만드는 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경로와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한번 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